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효과적인 수업 설계를 위한 교육 가이드의 일부입니다. 네. 일반화 문장이라는 개념, 이걸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수업 목표 세우는 거랑은 좀 다르게 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의 구조물 같은 걸 남길 거냐. 아, 생각의 구조물이요? 네, 교사가 그리는 청사진 같은 거죠. 단순히 지식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진짜 도달해야 할 어떤 개념적 이해의 목적지, 그걸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같이 한번 자세히 보죠.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일반화 문장, 이게 정확히 뭘까요? 저희가 예전에도 뭐 핵심 아이디어 이런 거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했었죠. 근데 이건 교사가 수업 설계를 위해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은 문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생이 최종적으로 이해해야 할 그 큰 생각의 총체, 그리고 수업 활동이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들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할 핵심 원리나 아니면 개념들 사이의 관계 있잖아요. 네네. 그걸 명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죠. 말하자면 수업의 방향을 딱 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침반이요. 방향을 잡아준다. 그럼 이 청사진 또는 나침반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설계하라고 제안하는데요. 바로 이해 개념, 과정 개념, 그리고 가치 개념이요. 네,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해 개념은 학생들이 무엇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what에 대한 거고요. 네, what, 과정 개념은 어떻게 탐구하고 사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지, how. how. 그리고 가치 개념은 이 배움을 왜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why에 대한 답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기능, 태도. 이 세 가지를 좀 균형 있게 다루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보통 지식 전달이나 기능 훈련에 좀 치우치기 쉬운데 이 틀은 그걸 의도적으로 균형 맞추게 도와주는 거죠. 머리, 손, 가슴이 같이 움직이도록 설계한다고 할까요? 머리, 손, 가슴. 비유가 좋은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잔류에 나온 과학의 변화 관련 단원 예시를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해 개념 문장은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그 변화에는 규칙과 패턴이 있고 조건에 따라 관계가 달라진다. 이런 식이고요. 네, 변화라는 큰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과정 개념 문장은 변화의 원인을 찾으려면 조건을 달리하며 결과를 비교하는 실험 설계가 필요하고 관찰과 측정은 규칙성을 발견하는 중요한 탐구 방법이다. 그렇죠. 과학적으로 어떻게 탐구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치 개념 문장은 변화에 대한 호기심은 과학 탐구의 출발점이며 원리 이해는 미래 예측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왜 이 공부가 의미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다루는 거죠. 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니까 확실히 수업의 목표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설계하면 교사는 그냥 물이 끓는다 같은 개별적인 사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변화라는 더 큰 어떤 보편적인 렌즈로 세상을 보도록 이끌 수가 있는 거죠.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연결된 큰 그림을 보게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 같은 특정 과목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국어의 비유, 사회의 지역 문제, 수학의 분수 나눗셈 뭐 이런 다양한 예시들이 있던데요? 네,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교과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설계하는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거예요. 정말요? 어떤 점에서요? 자, 보시면 이해 개념은 항상 그 교과를 관통하는 어떤 큰 생각,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다른 데서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원리를 향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과정 개념은 그 교과나 분야의 고유한 사고방식, 뭐랄까, 전문가처럼 생각하는 법, 역사가처럼, 과학자처럼, 수학자처럼요, 그걸 담고 있고요. 전문가처럼 생각하기. 마지막으로 가치 개념은 배움이 강 학생의 삶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배움이 내 삶에 왜 중요한가?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교과는 달라도 그 틀은 비슷하네요. 이해는 보편적 원리, 과정은 전문가적 사고, 가치는 삶과의 연결. 그렇죠.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실 너머에 있다는 걸 명확히 해주는 셈이죠. 그런데요, 저 설계하다 보면 이 세 가지 개념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해 개념이랑 과정 개념이 약간 모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교사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유용한 팁을 하나 주는데요. 팁이요. 뭔가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건데요. 문장 끝에 특정 핵심 동사를 붙여보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분류법은 아니지만 설계 의도를 명확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사를 붙여본다?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서 이해 개념 문장은 보통 뭐뭐 할 수 있다랑 잘 어울려요. 가령 비유는 낯섦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이해 개념 문장이 있다면 이걸 그래서 나는 이 비유가 왜 쓰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하면 자연스럽죠. 아하, 설명할 수 있다. 네. 네. 반면에 과정 개념 문장은 뭐뭐 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다랑 잘 맞아요. 맥락을 고려해 비유 의미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과정 개념 문장은 그래서 나는 비유 의미를 해석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하기 쉽고요. 네, 직접 해구는 거니까 할 수 있다가 어울리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가치 개념 문장은 뭐뭐 소중히 여긴다, 실천한다 같은 동사랑 연결될 때가 많아요. 문학적 표현 탐구는 정서와 언어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는 가치 개념 문장은 그래서 나는 문학의 가치는 소중히 여긴다.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죠. 오, 이거 재밌네요. 설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소중히 여긴다.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건 아니고 교사가 설계할 때 쓰는 도구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제시하기보다는 교사 스스로 설계 의도를 명확히 하고 아까 말한 이해, 머리, 과정, 손, 가치, 가슴의 균형을 잘 맞췄는지 점검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유용한 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효과적인 학습 설계를 위한 일반화 문장 만들기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배움의 최종 목적지를 이해, 과정, 가치 이 세 가지 축으로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였네요. 네, 이 구조화된 접근법은 단순히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걸 넘어서요. 학습자들이 그냥 단편적인 지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개념적 이해에 도달하고 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하도록 돕는 아주 강력한 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꼭 수업 설계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의 일이나 생활 속에서 어떤 복잡한 내용을 스스로 이해해야 할 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많죠. 그럴 때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이해, what, 과정, how, 가치, why의 틀을 한번 의식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어떤 점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